다양한 동영상 교육, 인플루언서 교육, 블로그까지 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성장하면 대부분 지역을 떠납니다. 지역이 시장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저희 멤버들은 다 광주광역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광주광역시를 계속 콘텐츠화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구조를 계속 마련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양성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고 저희 오로지 스튜디오가 계속 추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앞으로 광주에 계시거나 광주를 놀러 오시거나 광주를 더 사랑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로지 스튜디오를 다 아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가 되나요? 잘라서 치면 네, 애초에 형식적으로 하면은 너무 네. 딱딱하니까. 미술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드림이나 한살리 막 그런 천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비누를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는 광주를 대표하는 아트 상품, 또 광주의 자원들이 많으니까 좀 그거를 재료 삼아서 비누를 만들어보자 해서 1년 반 정도 창업의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여기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 원데이 클래스 자체는 처음 해보는데 작가 생활했을 때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 토론하실 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경험이 아니라서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 쓰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비누가 빨리 굳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천천히 해서 수업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넘게 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만들어 갈 때 좋아하니까 그거에 조금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실 때도 원래 카페를 네, 주월동에서 살짝 아쉬운 점은 여기 들어오면서 거기 매장을 팔지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임대차랑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달달한 온도는 레모네이드 느낌의 한성이 닿으면 이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찻잎이 있는데 그 찻잎을 이용해서 손님들이 따라 드시거나 저희가 음료를 제공했을 때 전체적으로 색깔이 보라색까지 연결이 돼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도 자신 있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지금 수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커피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카페들은 가니까 이렇게 논커피나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이 많다는 점. 발제 이후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일권 센터장님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세션에 시간을 좀 한 15분 정도 오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표를 길게 한 것 같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이 간단하게 이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맞춰서 5분 정도씩만 발언을 해주시고 이 토론 끝나고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지금 토론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대 김성환 교수님 창업 분야 쪽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병의 창업 멘토 전국구로 활동하시는 창업 멘토 오셨고요.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창업 분야 쪽으로 이제 모신 분이고 또 이제 이쪽 두 분은 이제 공간 분야로 이제 모시고 온 분입니다. 우리 정인순 휘건 건축사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후재생 쪽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전남연구원의 이제 김광옥 박사, 공간 분야는 아니지만 공간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화기획 쪽을 지금 이제 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 오셨고요. 자, 이 지금 내용들 이 네 분을 모시고 일단 토론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발제하신 우리 전우선 박사와 서일권 센터장에 대한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내년에 광주 시민회관 창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 한 5분 정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교수님부터 이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대학교에서 창업하고 취업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잘 들리신가요? 예. 예.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에서 청년 시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다듬어 주려고 강의 배정도 지금 하고 있고 3, 4학년 가면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창업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 지금 이제 그 청년 창업, 스타트업이 되기 전까지의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놓여져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아마 옆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서포트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지금 이제 학교 지표가 있죠. 보면은 취업 지표도 있고 뭐 또 학생들 유지율 지표도 있고 또 창업 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매뉴얼이 없었어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창업으로 몰아가고 취업으로 몰아가고 하는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저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자가 저한테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오면은. 자, 그거는 정말 학교가 무책임하고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좀 책임감이 없게 좀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회의를 한 끝에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 수준에서 1, 2학년 때는 아이디어를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 때 가면은 이제 그룹으로 창업 동아리도 생기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기업들하고 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완제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기술 모듈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너네들은 한번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창업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팀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트랙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창업에 대한 옆에도 서포트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끌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결국 나오는 거는 신용불량 뭐 이런 부분들에 몰아가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클로징을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년 지나가지고 매출이 없다든지 또는 매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멘토 기업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멘토 기업에 이를테면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전산실에 보면은 실습실이 있죠.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실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깔았을 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리셋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려면 또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놔두고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런 거는 학교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모듈로 저희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생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결국은
스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꼭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사업자를 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 클리어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셋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멘토링도 좋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도 좋지만은 그걸 평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현장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또 여건들, 멘토, 투자, 그다음 평가에 대한 필요성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요약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병혜 멘토님 5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수님은 정확하게 5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제가 이렇게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이제 7년 되는데요. 매년 이제 그 창업자를 1년에 한 500여 팀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창업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목표는 정해져 있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보통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자금 아이디어 검사를 하고 아이디어 심사하고 바로 자금을 주고 창업해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창업 지원 자금을 받고 아이디어 검증은 없이 그냥 시제품만 만드는데 열심히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창업 지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지원 사업이 뭐지 하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창업 생태계에서 불황자가 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열정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보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청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 열정은 넘치는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기관마다 멘토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매칭해주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자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미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을 그냥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 좀 전에 이제 서일권 센터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엔젤 투자 좋죠. 천사라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돈을 누가 친구들이 와서 나 이런 사업 하니까 돈 좀 이렇게 대주라 빌려달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고민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기존에 믿을 수 있는 친구였나? 거짓말하는 친구 아닌가? 그런 고민을 똑같이 투자자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돈 벌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보고 어떻게 돈 벌 건지 그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 돈을 줄 테니까 어디에 쓸 건지,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당연히 여러분도 물어보는 것처럼 투자자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창업자들이 투자 자금을 이야기하면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짜장면집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네가 돈 주면 그걸로 짜장면 레시피를 연구해야겠다. 그러면 투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하고 그게 성장 단계일 때, 성장 단계에 접어들 때 그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나의 비즈니스가 과연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그럴 때 투자를 지원받는 게 조금 더 나은, 더 높은 배수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골라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스타트업은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상 마치고요. 질의응답 혹시 있으면 그때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시 5분 45초 경과했고요. 이제 우리 저 김병혜 멘토께서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자극적인 것이 창업 생태계의 불황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따가 이 질문 답변 시간에 우리 저 서일권 대표님이 함께 우리 저 김병혜 멘토의 의견에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분은 이제 공간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리 김광국 박사님 토론 4분만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9분이네요. 일단은 오늘 서일권 센터장님 발표랑 그다음에 앞에 두 분 토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어떻게 하다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범주적인 특성상 이제 담론을 얘기하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이나 아니면 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좀 본능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를 조금 더 늦추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보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만화 상영을 했다 그래서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만화를 보면 기성세대들한테 혼났죠. 그리고 오락실을 가면 오락실 갔다고 학교 앞에 이제 오락실 가다 걸렸다고 학교 앞에서 이제 오락실 가지 맙시다, 오락실 가지 맙시다 이제 등교 시간에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에 수출이 되고 그것이 또 달러 외화를 벌게 되고 게임이야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시 유아기의 얘기가 아니라 청년까지 돌아오면 지금 청년들이 하는 얘기들을 조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금의 정책적 접근은 뭐냐면 청년에 대한 배려 혹은 청년에 대한 보살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은 또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청년들한테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정책은 정책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고 일회성인 게 되는 거죠. 어떤 지자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줍니다. 뭐 이렇게 매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뭐 청년 구직 자금인가도 줍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 이제 지금 20대 남성들에 대한 얘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들이 과연 젠더 혐오인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혐오라는 부분이라기보다 어느 순간에는 이 20대 남성들이 공평한 대우를 해달라고 자꾸만 외치는 느낌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주택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의 기성사회, 지금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책들은 이거 줄 테니까 너 조금만 조용히 해. 아니 너 이것만 주고 좀만 참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전환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하면 공정사회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한테 이제 조금만 더 꼰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겪었던 획일적인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평등한 사회,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이런 문화를 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광주 시민회관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도 다시 한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광주시가 청년도시 정책관을 만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도시 정책관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의 물음을 들어서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 미래 공간을 얼마나 배치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아까 발표하신 분에게도 조금 묻고 싶은데 도시 재생지를 선정을 하고 청년들을 집어넣는 방식은 이제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냐. 청년들이 왜 이 도시를 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바꾸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를 토의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과 청년정책의 리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따가 우리 서일권 센터장이 간단히 코멘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으로 이 선정하고 청년들을 집어넣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우선 박사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우리 정인순 건축사님 4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정인순입니다. 아마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그 토론의 내용들을 듣다 보니 저도 처음에 정리해온 내용하고 다르게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뉴딜 사업의 한국지로 공간 재생 사업을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주제가 청춘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아마 청춘에 대한 어떤 그 청년 고용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제는 그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연구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청년의 톡톡 튀는 그 아이디어를 공간에 넣고 싶다, 넣어서 반영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청춘들이 계속 유입되고 정주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계속 그 공간이 계속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아마 전체적인 의견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왜 아까 앞부분 이제 이야기도 살짝 있었지만 재생을 정하고 청년을 유입시키냐라는 문제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전화 받는 게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의 대수선이에요. 근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넣고 이런 방향이 공간의 구조에 큰 부분을 고쳐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도심지 노유휴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한다. 그 제공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헐고 새로 짓지요? 신축하시지요? 이것부터 먼저 말이 나와요. 왜냐 공간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어떤 이런 공간을 제공할 테니 너네가 한번 바꿔봐봐 이렇게 던져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위험 속에 있다가 던져놓고 여기서 살아남은 어떤 그 사람만이 청년만이 창업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게 조금은 공간에 있어서의 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을 혁신할 수 있을 때 정말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재생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인성 건축사님, 그 이 노후 공간에 대한 활용과 재생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에 한 평균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접속을 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질문들 중에 이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루스네이크라는 분이 혹시 자료 올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자료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일권 센터장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기술 창업보다는 시민회관 같은 로컬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컬 창업은 골목 단위 상권인데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고요. 만약에 된다면 센터장님 저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한번 먼저 우리 마이크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엔젤 투자 협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요청을 가끔 받습니다. 어떨 때는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어떤 사업자가 일을 하는데 수익은 나는데 그 사채 이자를 갚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엔젤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요청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병희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엔젤 투자가 천사의 얼굴한 투자라고 하는데 물론 시작은 뭐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연의 역할도 맞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 이 VC들과 가장 큰 차이는 엔젤 투자는 자기 돈입니다. 투자자의 자기 돈. 주로 전문직, 의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나 또는 뭐 중견 기업가나 성공한 벤처 사업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여윳돈을 가지고 장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은 규모가 큰 대신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돈이 있는 자산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그걸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라고 해서 쉽게 투자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내가 이 기업가와 이 창업가와 정말 깊이 있게 대화하고 최소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엔젤 투자를 하기까지. 처음 만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만나서 거기를 직접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또 그 투자자 창업가와 팀도 한번 만나보고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그런 만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창업가의 인성도 보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갖고 살아왔는지도 다 보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면 정말 이 창업가도 살고 나도 수익을 회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엔젤 투자를 받겠다 이런 어떤 기대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자꾸 문을 두드리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은 네. 로컬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골목 단위 예. 창업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아까 김병희 멘토님 말씀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로컬 제가 아까 이제 강연할 때도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술 기반 창업이 아니어도 좀 전에 우리가 플로우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컬 비즈니스나 로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로컬에서 시작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투자 유치는 엔젤 투자는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절대 불리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것은 일단 답변 보류하시고. 네, 뭐 저한테 하는 연락을 것으로 하고요.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우리 아까 토론자들이 나왔었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이 행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정성구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시민회관 창업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공간 리노베이션을 해서 이 공간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보람되었고, 가장 어려웠던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제가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생략을 하고요. 이제 전우선 박사님 질문 드립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전국 많은 도시에서 청년 창업에 관심이 많고 도시 활성화에 청년을 항상 키워드로 놓고 있는데요. 실제 지방 도시에서의 청년 공간은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 특히 군 단위 도시에서 청년 창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건 지금 아까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인순 건축사님이나 김광국 박사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압축.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 군 단위들이 더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 재생 사업에 빗대어 봤었을 때 군 단위들도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신, 앞서 말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공간이나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생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일부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사업화 갈 수 있는 역량 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가 좀 많이 군 단위들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실제로 행정에서 재생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사업들,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청년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의 문을 좀 두드리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발굴해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우선 박사님 답변 들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창업 공간의 브랜드화, 그 다음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김광욱 우리 박사한테 지금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게 이 채팅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치고 2세션 준비 브레이크 타임 한 5분 정도 갖고 2세션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고생하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박수 치는 것으로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